안녕하세요. 잠이 오지 않는 요즘 음악 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잠이 오지 않는 요즘 여러분의 수면 시간과 좋은 사이클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죠. 오늘같이 비가 오는 하프 직접 치는 거 아닙니다. 노래 좀 줄이겠습니다. 제가 세팅한 거랑 방송을 키니까 세팅이 왠지 모르겠는데 달라졌어요. 원래 이렇게 소리가 왜 내가 지정한 대로 안 나오지? 내가 밸런스 잘 맞춰놨는데 밸런스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소리가 음악을 좀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우리를 추적하고 있죠.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구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름은 얼마나 무거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름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은 참 가벼워 보입니다. 바람 불면 천천히 흘러가고요. 햇빛을 받으면 하얗게 빛나죠.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보면 가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름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은 구름을 수증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모습 떠올려 보실까요? 주전자 입구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얀 김이 나타나죠.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식으면서 작은 물방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구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잠에 더 들고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컵라면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잠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컵라면 얘기는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전해드리는 구름에 대한 유익한 정보 듣고 계시면 찬찬히 잠이 오면서
하나의 유익한 정보까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오늘 컵라면 먹었습니다. 참깨라면. 어쨌든 구름은 사실 작은 물방울 그리고 얼음 결정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덩어리입니다. 물방울 하나의 크기가 주제가 뭔지 제가 좀 적어놔야겠네요. 이거 아무래도 집중을 안 하니까. 구름은 얼마나 무거울까? 뭐야? 왜 안 보여?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대화하는데 저렇게 지금 저 그림은 실시간 그림이 아닙니다. 방송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만든 그림이지. 제가 지금 침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구름 하나에는 도대체 물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놀랍게도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km 정도 되는 1km입니다. 여기서 그런 보통 크기의 구름에는 대략 50만 킬로그램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50만 킬로그램. 톤으로 바꾸면 500톤. 코끼리 한 마리가 5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인 구름의 무게는 코끼리 100마리. 코끼리 100마리가 하늘을 누비고 있다. 예전에도 하늘을 누비는 코끼리가 있었죠. 덤보라고. 귀가 커서 귀로 날갯짓을 하면서 서커스단에도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500톤이나 되는 구름이 왜 떨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무거운데 말이죠. 이 역시 물방울의 크기 때문입니다. 구름 속 물방울은 지름이 0.012mm 갑자기 왜 꼬르륵 소리가 0.01mm 0.01mm 정도입니다. 너무 작아서 중력의 영향보다 공기가 배고파서 침 흘리는 것 아닙니다. 공기가 오히려 밀어올리는 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의 상승 기류가 작은 물방울들을 계속 떠받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500톤 그러나 떠 있는 거죠. 하늘에서. 갑자기 왜 구름을 골랐냐고요?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원히 500톤이 떨어지지 않는가? 아니죠. 물방울끼리 부딪히고 조금씩 커지면서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덜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비죠. 그럼 오늘 같은 여름철 소나기의 느낌, 우리 이 정란운이라고도 하죠. 정란운은 높이가 10km가 넘기도 합니다. 10km가 넘기도 하는데 그 안에는 정말 수백만 톤의 물이 들어있겠죠. 정말 신기합니다. 정란운 밴드 맞고요. 행운한 노래 중에도 정란운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구름은 근데 모양도 늘 변하죠. 왜 변할까요? 바람이 불고 공기의 온도가 계속 변하고 수증기가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배고파서가 아니고요. 사춘기라서도 아니고요. 자막을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아직 첫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라서는 아닙니다. 코끼리 100마리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코끼리는 아니죠. 어쨌든 매번 모양이 바뀌는 만큼 세상에 똑같은 구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혹은 어제 본 구름은 내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매 하루하루가 새로운 코끼리 같은 새로운 구름을 배고프다. 밥을 일찍 먹었더니 새로운 구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하루하루는 늘 새로운 겁니다. 오늘 천둥이 치는 것 같네요. 컵라면 하나 더 먹으라고요? 아니요. 이미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마이크를 배에 대셨냐고 하시는데 입에 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름 얼마나 무거울까? 새로운 정보를 아시게 되셨죠? 수백 톤, 몇만 톤까지도 갈 수 있는 엄청난 무게의 구름. 바람과 공기에 도움을 받아서 늘 하루하루 모양을 달리하며 여행하고 있죠. 일반적 지식인방을 알려주네. 여기 구름이 500톤인 거 알던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나도 몰랐어요. 이게 일반적 지식입니까? 코끼리 얘기를 한 적 코끼리가 원래 보통 몇 톤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코끼리가 5톤이에요. 코끼리 100마리가 하늘에 있는데 죄송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나도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현재 우리의 머리 위에도 수많은 구름이 있죠. 이 구름 내일은 없을 이 구름, 코끼리 타보셨냐고 물어보는데 타봤습니다. 초5 때인가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특가로 굉장히 싼 가격에 가족여행을 갔었는데요. 현지 가이드
청년분이 저희가 거의 처음이셨는지 굉장히 서투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희를 한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저희는 태국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태국 가서 김치찌개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비가 요즘 많이 오고 있죠. 한동안 습해서 굉장한 더위가 있었고, 또 저번 주였나요? 장마가 온 것처럼 계속해서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네요. 과연 우주에서는 비가 올까요? 비는 지구에서만 내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주에서도 비가 오고 있을까요?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같은 물을 돌렸으면서 계속 바다, 하늘, 땅 영원히 비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이 비도 EBS 취업은 노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가 따지고 보면 아주 오래전에 공룡이 마셨던 물일 수도 있어요. 지구의 물은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가 바쁘면 비지라고 하시는데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우주라는 공간을 생각해 볼까요? 우주 공간 자체는 공기가 없습니다. 압력도 없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한가운데에서 노래가 끝났네. 다시 하프 연주 시작합니다. 우주 한복판에서 하프는 노래 소리가 커서 좀 줄여야 됩니다. 일반적 지식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우주 공간이 아닌 우리 태양계 행성에서는 비가 올까요? 대기가 있는 곳이라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 비가 우리 지구에서 내리는 물로 된 비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토성의 위성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대기가 있고 그래서 구름도 있고 강과 호수가 있는데요. 지구와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기온이겠죠. 평균 기온이 영하 180도 정도입니다. 타이쿤이 아니고 타이탄입니다. 타이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폴더폰을 쓸 때 붕어빵 타이쿤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게임을 너무 잘했습니다. 적당히 구우면 황금 붕어빵이 되거든요. 황금 붕어빵을
시민에게 주면 그 시민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근데 저는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 옆에서 게임을 하면은 그때는 버튼 소리가 컸거든요. 거의 이 수준으로 소리가 났었죠. 어쨌든 다시 타이탄 얘기하겠습니다. 영하 180도 이 정도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죠. 대신 메탄이라는 물질, 이건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이탄에서는 메탄이 증발하고, 메탄 아니고 메탄 TH가 맞나? 메탄입니다. 그래서 메탄 구름이 생겨서 메탄 비가 내립니다. 메탈리카 좋은 밴드죠. 그래서 타이탄은 비가 내리지만 메탄 비가 내린다는 점입니다. 타이탄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금성으로 가볼까요? 영어로는 비너스죠. 여러분 허리케인 비너스라고 아십니까? 보아님의 노래인데 정말 멋있는 노래입니다. 비너스 허리케인 비너스 아주 멋진 노래여서 학창 시절에 들으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 비너스 금성은요, 지구하고 크기도 질량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하프만 들면 다 아냐고요? 아니요. 금성 표면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460도가 넘습니다. 460도라는 숫자는 전도는 복숭아죠. 460도면 납도 녹습니다. 그 구름은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복숭아 반개임? 반개라고 할 수 없겠죠. 0.4개라고 봐야 됩니다. 0.46개. 그래서 금성의 비는 황산입니다. 황산비죠. 근데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비가 땅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래쪽이 너무 뜨거워서요. 떨어지는 동안 다시 증발하기 때문이죠. 비가 내리지만 땅을 적시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아마 우산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끼리들이 다시 증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내리지만 안 내린다고 볼 수 있겠죠. 비가 증발해서 어디로 가냐고요? 다시 하늘로 가겠죠. 자, 비너스 봤으면 목성과 토성으로 가볼까요? 키 큰 사람은 맞냐고요? 키가 엄청 크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커야 맞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지구인 중에서는 없지 않을까. 저는 맞겠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금성의 표면에 서 있는 순간 이미 녹아 없어질 겁니다. 쿨투 때도 녹아 없어지는데 460도 완전히 완전히 없어지겠죠? 이제 목성과 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성과 토성은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비가 내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헬륨 가스 마시고 방송해달라고 하는데 난 헬륨 가스가 없습니다. 목소리 진짜 놀랄겠네. 이런 뭔가 관측 결과, 뭐 계산상으로 어쨌든 헬륨비, 헬륨 마시면 하늘에 날아가나고요? 어느 정도 가벼워지긴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하늘을 달릴 수 있겠죠. 마른 하늘을. 근데 비 중에서 가장 값진 비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비.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비를 다이아몬드비를 받게 되면 우린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탄소가 압축돼서 다이아몬드 결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데요. 이거 직접 관측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해봤다고 합니다. 속아다다 불쌍한 소겠네요. 그럼 B, 결국 검증된 정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B라는 건 그저 자연의 순환이랄까요? 우리가 늘 겪는 이런 순환의 일부, 우주의 일부. 우린 우주 속에서 작은 먼지 같은 존재죠. 우주를 보다 보면 우리의 존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간을 재밌고 이 안에서의 최대한 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고민들, 이 우주의 흐름으로 본다면
사소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를 보면서도 이 우주의 흐름, 그 속에서의 우리의 삶 한 번씩 반추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이 요즘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기를 정말 못 버티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윙 소리가 들리면 바로 불을 켜고 눈에도 불을 켜고 모기를 미친 듯이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습니다. 무조건 잡고 다시 잡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왜 그러냐고요? 미안합니다.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로 잡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모기 퇴치 영상이 있다고요?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모기 잡는 주파수가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댓글 보니까 된다고요? 직접 가는지까지는 못했지만 다이아몬드 비를 믿고 주파수는 안 믿는다. 제 꼬르륵 관심 꺼주세요. 나도 관리해야 됩니다. 또 일정이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도시락도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가볼까요? 관리하는데 컵라면도 적게 먹으면 돼요. 컵라면 외에 하루에 다른 거를 적게 먹으면은 어쨌든 칼로리를 지켰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염분이 많긴 하죠. 근데 내가 컵라면 말고 다른 걸 엄청 적게 먹었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다른 거 먹고 컵라면 안 드시는 게? 그거는 좋겠죠. 염분 많으면 소용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컵라면 괜히 먹었네요. 자, 여러분들 잠에 슬슬 취하고 계시죠? 저 역시도 슬슬 잠에 들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당근 물 끓이는 소리 성대모사 해달라고요? 저희 집 커피포트 촉은 뭐냐고요? 중간에 버튼 알아서 눌리는 소리입니다. 평소에 연습했냐고요? 아니요. 재능입니다.
또 잠에 들 때쯤 핸드폰을 보거나 자극적인 것을, 쇼츠 같은 거 조금 더 보는 순간 곧바로 수면 사이클이 깨지면서 잠에 더 들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주무시면서 다 깨졌다. 안 깨져.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수면을 위해서 이제 곧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사. 생각보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개의 특이한 인사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우리도 정말 많은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하셨어요? 뭐 저희에게는 너무 평범한 인사말이지만 각 나라마다 사실은 인사의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세계 곳곳에 어떤 특별한 인사말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는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이제 쥐파노마 쥐파노마 라고 하는데요. 왜 밥일까요? 욕하고 싶은 게 아니고 참고로 제가 쓴 게 아니고 GPT가 써줬어요. GPT가 써줘서 밥을 먹는 것,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했죠.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에 끼니를 해결했는지. 중국 한 달 갔다 왔는데 들은 적 없다고 하시네요. 취소. 몽골에서는 몽골에서는 가축은 평안한가요? 하고 인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축이 곧 재산이고 식량이고 삶 그 자체였겠죠. 그래서 가축의 안부를 묻는 것이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과 거의 같았을 것이다. 몽골어는 왜 안 하냐고 하시는데 여기서 안 적어줬어요. 가축이 없는 사람은요? 뭐 다르게 했겠죠. 우리도
식사하셨어요라는 인사를 전혀 아직 밥을 먹지 않았을 것 같은 시간에 하진 않잖아요. 남아프리카의 줄루족은 사우보나 라는 인사를 사용합니다. 이건 당신을 봅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은기 코나 뜻은 그래서 나는 존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기에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주고받는다는 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사 맞겠죠? 인도에서는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죠. 나마스테는 당신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미 소중함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는 것. 좋은 인사 같은데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특별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코와 이마를 맞대는 홍이라는 인사법인데요. 서로의 숨결을 나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 같아요. 이거 다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많이들 세상의 인사말들은 건강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영어로도 How are you? 프랑스어도 뭐 어떻게 읽어? 사바? 사바인가? 스페인어 ¿Cómo estás? 다 어떻게 지내냐 라는 뜻인데요.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그런 인사들. 우리 안녕하세요도 안녕 이미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 이런 대화가 있는 것처럼 사실 의미를 따지고 보면은 평안하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상에 많은 특이한 인사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별로. 별로. 정말 그렇다면 마지막 보너스 지식 하나 전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괜찮아. 이것과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푹 잠에 들고 좋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신호등은 왜 빨강, 노랑, 초록일까? 우리는 항상 신호등을 보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근데 언제부터 신호등의 색깔이 이렇게 됐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볼까요? 신호등이 가장 먼저 사용됐을 경우는 바로 19세기 중반 기차를 위해서 시작되었죠. 철도회사들이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을 선호했는데, 그래서 색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빨간색 정지, 출발은 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주의였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흰색이랑 다른 불빛이 구별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 어려워졌어? 왜 어려워진지는 안 나왔네요. 어쨌든 그래서 사고도 나고 초록색. 아니, 뭔지 알겠습니다. 별빛이나 건물의 조명이나 그냥 요런 어떤 것들 혼동이 왔었다고 하네요. 저는 신호등 색깔 구분 잘 되냐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내가 정확히 무슨 색약인지 뭔 생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색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초록색 신호등, 초록색이 잘 안 보인다 해야 되나? 좀 흰색에 가깝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밝은 색. 근데 운전은 할 수 있죠. 왜냐면은 그 빨간색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고 근데 뭔가 색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내가 색약인 거랑 별개로 뭔가 다시 고르르기 뭐가 기본적으로 색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빨간색이 정지일까요? 빨간색은 긴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 멀리까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예로부터 불과 피의 색깔, 즉 위험, 경고,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억제하는 메시지가 되었죠. 초록색은 뭘까요? 사람은 초록색을 보면 편안하게 느낍니다. 풀의 색깔이고요. 실제로 수술복도 초록색이죠. 그리고 초록색은 젤다라고 하시는데 링크죠. 50분 동안 침 안 흘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윈도우나 맥의 브라우저를 보더라도 끄는 키는 빨간색, 실행 중은 보통 초록색, 온라인도 초록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덧 기호적인 의미가 된 것이죠. 그럼 노란색은 뭐냐? 그냥 둘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색이라고 전해집니다. 사람의 눈이 노란빛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라는 점.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문화적 코드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한계로 인한 선택들이 문화적 코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나의 전공 지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초기 SF 영화 캐릭터, 머리 스타일의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어떤 머리적인 이런 부분이 구현이 어렵다 보니까 아예 대머리로 많이 현실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모습이 오히려 어떤 SF 이미지에 하나의 스타일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사실 첫 3D 장편 영화인 토이스토리만 생각을 해도 사실은 그 그래픽으로 사람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장난감, 그래픽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장난감이 표현이 된 것이죠. 화성인들은 대머리에 왜 문어다리죠? 내가 화성인 못 봤어요. 나는 관측하지 않은 건 믿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만 가볼 예정인데요. 1시간 정도 방송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1시간 분량을 채운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주제들 재밌는 거 많습니다. 왜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길까? 밤하늘은 왜 어둘까? 빵의 역사. 이런 거. 왜 창문은 네모일까? 왜 컵은 둥글까? 왜 문은 안으로 열릴까? 이런 것들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프롬프트 뭐라고 했냐고요? 잠이 오게 만드는 교양지식 팟캐스트 느낌의 대본을 쓰고 싶은데
주제를 추천해줘. 왜 베개는 지금 모양이 되었을까를 처음으로 추천해줬었는데요. 대부분 답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서 별로 저도 안 궁금해서 제가 궁금한 것만 해왔습니다. 왜 월요일은 월요일일까? 이런 게 있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스윗 드림 꾸길 바라시고요. 추적추적 비가 우릴 추적하는 오늘 7월 14일 7 곱하기 2가 14인데 7월 14일 화요일 뭔가 안정감이 있네요. 그럼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왜 7월 14일일까? 나는 왜 나상현일까?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세요.